네, 요즘에 매매하기 좀 어려우시죠?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실질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집중했던 그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섹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반등을 했는데요. 그건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바닥이 확인이 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에는 여러분 3041포인트, 네, 3000포인트를 안착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3041포인트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변곡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수의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 구간까지 원래는 이제 3041포인트 아래로 마감이 되었다면은 아무래도 다음 주 약간 좀 불안한 흐름이 되었을 건데 우리 시장도 이제는 조정을 마치고 반등의 여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956포인트로 잘 마감이 됐는데요. 한 주간의 등락률은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한 주 동안 0.05% 상승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0.48% 상승인데 차트상으로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는데 하단과 상단이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분은 2,950포인트고요. 상단은 3,110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네, 다행히도 2,950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은 깨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은 아직까지는 하단을 정확히 지키면서 상단을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3,110포인트 돌파 여부를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중요한데요. 자, 주봉상으로 8월 18일 날부터 지금 10월 26일까지 그때 당시에 약 2달 반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때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시 또 박스피 되는 거 아니냐, 본격적으로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때 이 상황, 한 8월 달에서 10월 말까지의 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무척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월 11일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주봉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시장은 오히려 하락 쪽에 무게를 뒀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은 하락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침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가 변곡점에서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조정은 마무리가 되었고 하단은 잘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네, 아까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 주봉이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거의 끝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박스권, 네, 저번에 박스권, 이번에 박스권에서 이제는 준비 단계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월봉입니다.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만약에 월봉상으로 3,000,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3,021에서 3,041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결과로는 이제 다음 주에 변곡점에서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십자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차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좀 안정이 되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1.7에서 오히려 낮아지면서 1.6, 네, 이 부분까지 1.6 중반대까지 다시 낮아졌는데 지금 현재 저저번 주까지는 네, 국채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을 흔들어 놨었는데 이제 국채금리의 영향권은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1135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135원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시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미중 간의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확대돼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면은
우리 증시의 변수가 됩니다. 그 외에는 현재는 뭐 크나큰 문제가 없고 미국 시장도 금요일장 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떤 게 있었냐? 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지수도 좀 지지부진했지만은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 외에는 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장 조선주, 철강주, 네, 그다음에 건설에서 건설 기자재 이런 쪽 일부 섹터만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조선주 쪽에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외의 종목들은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자동차 쪽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별 재미가 없었던 장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떤 섹터가 올랐냐, 내려갔냐, 그거는 후행성입니다. 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냐. 지금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섹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철강, 네, 소비, 유통, 그리고 건설입니다. 왜 그러냐?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에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몰린 부분은 앞으로 시장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을 미리 선반영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건설과 조선과 철강, 소비, 유통 이쪽은 여러분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주고 앞으로 향후에 실적이 나오는 실적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네, 이쪽은요 오히려 자동차가 가치주, 실적주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전기차 때문에 성장주 섹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또 IT 섹터, 네, IT 섹터에서는 애플, 인텔 이런 쪽이 좋았죠. 근데 이쪽은 성장주입니다. 성장 섹터는 유동성이 풍부하면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주 섹터에서 미국도 가치주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 철강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변수가 있었는데 수혜주 운하의 이 컨테이선이 떡하니 가로막으면서 네, 이 부분에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덕분에 해운주들, 네, 해운지수가 급등하면서 해운주들 급등 상승을 보였고요. 해운주 올라가니까 조선주들도 같이 키 맞추기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블랙스완입니다. 네, 미중 간의 정치적인 마찰. 이 부분이 이제 그 인권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자꾸 부딪히고 있는데 미국과 EU, 네, 연합체들이 지금 중국을 인권 문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로 변질되고 있는데 중국과 또 러시아와 북한이 또 3자 합동으로 연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마찰, 무역 분쟁으로까지는 아직 번지지 않았지만은 이게 무역 분쟁으로 번진다면은 우리나라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의 증권 당국이 외국 기업인 중국 기업의 회계 감리를 강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기업이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회계 부분입니다. 회계 부분은 많이 취약한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퇴출도 많이 된 이유가 회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런 부분을 파고들면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면서 중국 당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 부분을 꼭 체크를 하면서 환율이 1135원 이상을 뛰어넘는다면은 우리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환율은 계속 꾸준히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요 1.62에서 1.67 좀 안정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5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7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나큰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위험했던 변수가 점차 변수로서의 그 입지가 좀 작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이제 미국도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법인세를 얼만큼 적용을 받을지 이 부분이 지금 리스크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세 인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EU 간에 지금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재확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이 부분은 연기금 미운오리입니다. 미운오리 새끼인데 이 연기금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또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 투신권의 패시브 자금들 또 계속해서 물량을 출회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게 이제 주말 사이에 아마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연기금 주식운영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을 연기금이 늘려준다면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던 부분이 살아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저점을 찍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미국의 연준의 파월 의장이 경제회복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경제 재개 기대감에 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통화 축소 시기를 일단 언급은 했는데 정확히 콕 집어서 통화 축소를 테이퍼링을 언제 진행하겠다 그러지는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향후 몇 년 안에는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백신을 줘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테이퍼링이나 양적 완화 축소를 갑자기 얘기하면 시장이 또 발작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리 백신을 조금씩 맞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익 회복 사이클. 지금 현재 이익이 이제 소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점차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백신 접종이 1억 도즈가 넘었습니다. 1억 회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최근에 빠르게 2억 회까지 지금 접종이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미국 시장이 살아나면은 점차 유럽 시장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복 사이클이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 했죠. 성장주에서 가치주 그리고 실적주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성장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차죠. 2차 전지 이런 쪽이 성장 섹터였다면은 가치주는 기존의 소비부터 해서 유통, 철강, 조선, 그다음에 화학 이런 업종이 가치주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신다면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주들 이제서 반등이 나왔고요. 건설주들은 이제서 이 상승 초기 국면에서 조금 고개를 들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무려 1.74, 74에서 75까지 장중에 올라갔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9일 최고치, 22일, 23일. 안정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은 1.745를 넘어서는지를 다시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1.63, 그다음에 1.65 이 부분에서 안정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는 좀 위험 요소가 아니라 이제 위험 요소가 좀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월봉상에서 중요한 변곡 포인트 그리고 주봉상에서 이 박스권을 다음 주에는 벗어날 수 있고 이번 주까지는 상승을 위한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전략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인데, 자, 지금 가로막았죠? 네, 가로막았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이 이 수에즈 운하를 딱 중심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험 요소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배가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변수는 단기적인 변수니까 여러분들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선 거는 다음 주 전략을 짜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0일 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가지고 미국의 그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비가 살아나면은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 지수가 꺾이면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같은 30일 날 SM의 이제 엑소 백현이 이제 컴백을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 엔터주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디어 컨텐츠 쪽이 굉장히 강하고요. 과거에는 이 엔터주들이 항상 이 중국 관련주다, 예를 들어서 이 아티스트, 가수들의 활동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움직임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가 순환매이기 때문에 OTT 관련주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엔터주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M의 엑소 백현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SM 관련주 SM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찌가 브이로그를 공개하면서 이제 이찌는 JYP 엔터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JYP 엔터하고 SM은 30일 날 주가의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어서 31일 날은 YG 엔터테인먼트의 박봄이 이제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좀 잠잠했던 이제 엔터주들, 이런 가수들,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가에 또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되니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뭐 YG 엔터 같은 경우 블랙핑크가 갑자기 활동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날은요. 수원의 1호 영통구의 수소 충전소가 오픈됩니다.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 특히 뭐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뭐 수소차 관련 이슈가 또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충전소 관련주 효성중공업, JNK-히터, EM코리아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30일 날은요.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의 후보들이 그 공식 토론회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는 한번 정치 테마주도 살짝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도 그냥 관심권에 넣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31일 날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신규 인프라 투자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하고 추가 부양책 발표하고 그동안 성과 그리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 또 언급도 나오면서 향후에 미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발표를 하니까요. 31일 날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중국은 소비가 아니죠. 네, 중국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제조업 PMI 지수가 중요합니다. 제조업 PMI 지수 기준을 어떤 걸로 잡으시면 되나요? 그렇죠. 5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50 이하면 또 경기가 나빠지는 건데, 중국은 일단은 PMI 지수가 뭐 51, 52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니까요. 그것보다 예상치보다 좀 상향이 돼서 발표가 되면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지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일 날 지금 현재 쌍용차는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잠재적 투자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는 마지막 시한이 31일입니다. 그래서 31일 날에 이때 이거를 제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 뭐 재무적 투자자를 한마디로 영입을 했던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31일 날 그 잠재적 투자자 인수 의향서 제출을 못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법정 관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쌍용차 관련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일 다음 주가 또 변곡인 게 3월이 끝나고 4월로 접어드는 그 순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3월과 4월로 봤을 때 4월이 좀 더 나은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뭐 공매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현재는 뭐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그 신경전 그거 외에는 아직은 큰 변수는 없습니다. 국채도 지금 안정되어 있고 환율도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트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뭐 크나큰 변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일 날 오펙 회의가 있고요. 그러면 유가 관련된 이슈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3월 달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그리고 좋아진다면 소비나 이런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이 또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이 좋아지는지는 3월 이 수출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아마 그 가늠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1일 날 4월 1일 날은 동영상 서비스 업체 왓챠가 CGV 왓챠관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극장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극장 관련해서 CGV 관련주도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동영상 서비스 업체 왓챠가 뭐 콜라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CGV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일 날 미국의 실업률 고용지표 발표 예정인데 여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실업률이 살짝 감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을 더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유동성 축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실업률과 고용지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엔터주들 중에서 지금 대장주,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대장주인데, 빅히트의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신곡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BTS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또 그 빅히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엔터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생활 속 주식탐구 이야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